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늦가을로 접어들고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이제 겉옷을 입어야 할 계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독감에도 유의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과 즐거운 노래로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선생님, 그동안 명절도 있고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또 우리 남편 생신이 돌아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또 삼촌들하고 예. 또 조용한데 요새는 뭐 부페도 안 되고 뭐 음식점 음. 잘 안 가니까 그래도 이제 조촐하게 조용한 데 가서 비싼 걸로 맛있게 먹고 멋지게 보내셨네요. 또 현금도 드리고 아, 그러셨어요? 선물도 드리고 뭐 그랬습니다. 네. 요즘은 하늘도 파랗고 날씨가 아주 너무 산책하기에 좋죠. 좋죠. 네. 또 이러한 좋은 계절에 맞춰서 전의혁 의사가 소개하는 비타민 D의 이야기로 햇볕을 멀리하면 생기는 병들은 어떤 것이 있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햇빛, 물, 공기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네. 사람들은 이 선물을 당연히 여기고 없을 때에만 소중함을 느끼지만 네. 마실 물을 비싼 돈을 주고서 사 마셔야 할 물 귀한 걸 알고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어야 맑은 공기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죠. 햇빛 역시 그러하죠. 햇빛은 지구를 환하게 비춰주고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 공기를 순환시키고 바닷물을 하얀 구름으로 바꿔줍니다. 무엇보다 햇빛은 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광합성을 일으키며 식물을 기반으로 한 먹이 피라미드를 완성시킵니다. 한마디로 햇빛은 생리계의 필수 요건입니다. 생태계. 네. 네. 햇빛의 혜택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척추동물은 피부를 통해 햇빛의 자외선 B를 받아 비타민 D를 생성해서 칼슘 흡수를 쉽게 하고 그 덕분에 튼튼한 뼈를 만들어 대지를 활보합니다. 햇빛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태양광선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광요법은 고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BC 400년경 폐결핵 치료를 위해 일광요법을 사용한 이래 일광요법은 1950년 결핵약이 발명되기까지 결핵을 치유하는 데 널리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특히 1903년 덴마크의 밀스 펜신 교수는요, 피부 결핵인 심상성 낭창에 대한 특수 광선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BC 450년경에 페르시아 군인의 두개골이 이집트 군인의 두개골보다 약한 이유가 그들이 착용하는 터번 때문에 햇빛을 덜 받아서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약한 두개골은 구루병과 그 원인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아,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비타민 D의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과에 대해서 각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비타민 D 연구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구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골다공증 예방 효과만 알려져 왔던 비타민의 새로운 효과에 대한 연구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초부터 각종 암과 당뇨병 등의 지역별 발생률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질병들의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햇빛 노출과 건강에 대한 각종 연구의 시발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햇빛의 자외선 A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소, 질소, NO를 생성해 혈압을 내리게 하고요. 자외선 B는 유사 마약 성분인 베타 엔도르핀을 생성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행복감을 높여주며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즉 우울증을 예방하며 치료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생체 리듬을 조절해서 수면을 포함한 생체 활동 전체를 정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자외선 부족에 대한 연구는 비타민 D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켰고 비타민 D의 세계가 한 커플 두 커플씩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계속 연구들을 하니까 네. 햇빛에 의한 피부암 사망자보다 햇빛을 못 받은 결과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 각종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몇십 배나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흔히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충분히 생성된다고 알고 있지만 햇빛으로도 음식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얻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88%가 수치 30 미노그램 밀리리터 이하라고 합니다. 네. 그 옛날에 보면은 그 햇빛 쫙 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이렇게 햇빛을 쬐시는 걸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 옛날 어른들은 이런 그 지식적인 것도 없었을 텐데 지혜겠죠 아마도. 예. 그 지금도 보면 햇빛을 보려고 일부러 왜 나오잖아요. 예, 예. 참 그런 부분에 서운한데 조금 나가지도 못하니까 지금 햇빛도 못 보잖아요. 따뜻한 나라인 인도, 호주, 브라질에서조차 소아와 성인의 6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및 결핍을 보이고 있으며 1년 내내 뜨거운 태양의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들도 5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으로 나타났답니다.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비타민 D 부족, 결핍이 만연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비타민 D 수치는 16.1 미노그램으로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아이고. 합니다. 아이고. 최근 비타민 D 복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홍삼류, 비타민C,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 다른 건강식품에 비하면 여전히 선호수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비타민 D는 결핍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아유, 큰일 났네요. 부지런히 햇빛을 봐서. 근데 이게 선크림을 많이 바르잖아요. 네네. 그러고 안경 쓰지요, 모자 쓰지, 들어올 구멍이 없대요, 햇빛이. 그래가지고 선크림도 바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피부 하는 사람은 꼼꼼히 발라주라고 그러대 또 근데 선크림을. 이제 그 햇빛을 쬐더라도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해서 일단은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네. 아이고, 혈당 수치가 높으면 하루빨리 당뇨약을 복용하여 수치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혈압 역시 수치가 높거나 낮으면 혈압약을 복용하여 빨리 정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혈당 수치와 고혈압 수치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요. 그로 인해 뇌졸중, 심장마비, 심장병, 실명 등 무섭네요.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여 몸이 망가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여러 만성 질환 및 자가 면역 질환, 암 등이 생기기 쉬워진답니다. 일단 비타민 D 수치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급한 불을 꺼야 여러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의 결핍은 더 이상 낙관하지 말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무섭네요. 네. 비타민 D를 일부러 또 약이 있죠 왜? 네, 있어요. 약으로도. 예, 그러니까 그 약이라도 골다공증 약에 그 비타민 D가 함께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이 손톱이 빠지던 여자 할머님께서 비타민 D를 드시게 되니까 손톱이 다 정상적으로 나오더래요. 그렇다고 비타민 주사도 있던데. 비타민 D? D는 꼭 먹어야 된다고 그러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당장 좀 사서 또 먹어봐야겠습니다. 예. 예.
시니어님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임영웅의 고향으로 가는 배. 좋죠. 고향으로 가는 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산과 산이 마주서 속은 태는 남촌에 아침 햇살 다정히 풀잎마다 반기는 고향으로 가는 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산비둘기 쌍쌍이 짝을 찾는 남촌에 피리 부는 목동에 옛 노래가 그리운 고향으로 가는 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고향으로 가는 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자, 그럼 오늘은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네, 많죠. 오늘은 중국 작가 탄치잉이 쓰신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일 49가지 중에서요. 동물 친구 사귀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마을에 행동이 좋지 않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도 못된 짓을 하고 다니니 모두 그를 망난이라고 불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꾸지람이라도 하시면 곧바로 가방을 싸서 집으로 와버리곤 했답니다. 망나니 짓을 많이 했나 봐요. 네. 자라면서 도둑질에 술에 집안을 온통 뒤져 돈을 들고 가출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오고 했지요. 부모님은 장가들면 정신을 좀 차리겠지 하는 마음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신부는 집은 돈은 없으나 명문가 출신이어서 돈으로 사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부로 온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혀를 끌끌 차며 저렇게 집안 좋은 아가씨가 어쩌다가 저런 못된 인간한테 시집을 왔을까? 그런데 그 집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려진 건 신부가 시집 오고 난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집 오면서 데리고 온 강아지였습니다. 결혼을 하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생활은 여전히 술에 절어 살았고 걸핏하면 아내에게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힘들게 번 돈과 폐물까지 모두 훔쳐 도망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장가를 가도 그거를 못 고치네. 동네에서는 그 자식이 아예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들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름이 채 안 되어 돌아왔습니다. 들것에 실려 반송장이 되어서 말입니다.
도박장에서 돈을 모두 잃고 맥까지 맞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를 돌보았지요. 죽을 떠먹이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고역을 치르면서도 네. 참 아내가 착해요. 그 아내는 남편을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느덧 몸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니 기운이 좀 나니 심심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반성은 하지 않고 말입니다. 마누라는 밥 줄이니 손을 뗄 수 없고 마누라한테는 뭐 능력이 없으니까 마누라가 이제 다 해서 주니까 네, 손을 어떻게 할 뗄 수가 수 없고 어떻게 하나 이제 생각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눈에 보이는 게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에게 손짓을 하면 쪼르르 문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는 잠시 쓰다듬는 척하다가 심하게 강아지 머리를 때렸습니다. 깨갱깽깽 비명을 지르며 강아지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가 다시 손짓을 하자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놈 봐라. 멍청이가 따로 없구나. 그는 또다시 강아지 무드에 알밤을 먹였습니다. 강아지는 혼비백산에 자기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고개를 뾰족히 내밀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를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그는 아까처럼 데리고 노는 척하다가 쥐어받기를 반복했습니다. 부엌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더 이상은 못 참고 한마디 합니다.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매일 때릴 걸 뻔히 알면서도 오잖아요. 제발 그만 때리세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계속하세요. 그가 지나가듯이 물었습니다. 이놈 이름이 뭐지? 키노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영화라는 뜻의 러시아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는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 너 좀 배웠다 이거지? 너 잘났다 잘났어. 그는 힘껏 강아지를 후려쳤습니다. 아이고. 강아지가 비명소리를 내며 도망쳐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무척이나 아팠던지 낑낑거리며 앓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돌아섰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어 키노야 이리 와. 강아지가 눈치를 살피더니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강아지를 때리지 않고 눈을 살펴봅니다. 강아지의 눈가에는 눈물 흐른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누군가를 때렸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식구가 늘어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생겼습니다. 키노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늘 아이들과 함께 했고 아이들이 자라 첫 등교하는 날에는 문 밖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는 키노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가족은 키노가 예전 같지 않게 다리를 쩔뚝거리고 아이들이 불러도 굼뜨게 움직였습니다. 키노를 진찰할 수의사는 너무 늙어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키노를 안고 푹신한 방석 위에 눕혔습니다. 눕히고 보니까 키노는 내내 눈을 감고 한여름인데도 추운지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키노만 바라볼 뿐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키노가 눈을 떴습니다. 키노야, 키노야, 딸의 저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께서 사람은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면 따라가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크게 이름을 불러주면 뒤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승사자가 깜짝 놀랄 만큼 크게 불러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엄마 아빠 우리 모두 키노를 크게 불러요. 멍멍이 저승사자가 데려가지 못하게요. 키노야 키노야. 아이들도 그도 키노야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키노는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가족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다는 듯 키노의 눈과 마주친 그는 이 동물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키노는 한 번도 그를 배신한 적이 없는 진실한 친구였고요. 키노의 마지막 눈물 방울에서 그는 원망하고 표정을 발견하지 원망하는 표정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키노는 금방 고개를 앞발 사이에 파묻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이 든 것처럼 조용히 숨이 멎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키노는 더 좋은 세상으로, 다른 세상으로 떠났단다.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이 서럽게 울고 아내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붉은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졌습니다. 아유, 슬프죠. 네. 아유, 제가 한 15년이 됐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 리즈 테일러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근데 다른 세상으로 갔어요. 많이 정말 슬펐습니다. 네. 오직하면은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 제사는 우리 아버님 들으시면 돌아가셔서 못 들으시겠지만 제사 날은 몰라도 우리 리즈가 죽은 날은 안다고 할 정도로 11월 24일이었거든요. 요크샤였는데 눈이 크잖아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고 좀 속상해서 있으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제가 좀 울거나 그러면 눈물이 핑 도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렇게 이쁘던 한 10년 키웠는데 벌써 15년 이상이 되었어요. 이 키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리즈 테일러 우리 요크샤 생각이 나서 정이 들어서 한동안 힘들었어요. 키노를 보낸 식구들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비타민 D 이야기와 하나님의 나에게 나에게 고맙소에서 편안한 당신이 그립다라는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만날 시간까지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